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거, 야씨 이거 가격은 엄청나게 오른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실제로 올랐어요. 어느 정도 올랐냐, 이 가장 엔트리 모델은 무려 290만 원이나 올랐습니다. 200 뭐야 이거. 네, 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영입니다. 오늘 제가 나와 있는 곳은 기아 스포티지 미디어데이 행사장입니다. 여기서 누구보다 먼저 스포티지를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사실 스포티지 디자인 보면서 궁금한 게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옆에 있는 요 띠는 뭐야? 요 디자인은 뭐야? 나이트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것들 너무 궁금했는데, 그래서 새로운 디자인이 앞으로 아쉬웠던 것들을 모두 다 해소하고 더욱더 많은 판매량을 거둘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여기 스포티지가 세대나 전시되어 있네요. 사실 스포티지라고 하면 엄청난 자동차입니다. 1993년에 스포티지가 처음 나오고서 지금까지 꾸준히 나왔던, 30년 동안 나왔던 자동차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한 가지 여러분들이 많이 놓치고 계신 게, 사실 꾸준히 나온 건 아니에요. 중간에 한번 단종됐다가 다시 나왔습니다. 그도 그럴 만한 것이, 기아가 가장 어려운 시기에 이 스포티지가 갖고 있던 이 프레임을, 이 1세대의 바디온 프레임, 그 프레임을 그대로 윗선에 올려보내고 소렌토가 그 프레임을 가지고서 자동차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한급 승급하고 이름을 바꾼 거지. 그리고 나서 스포티지는 사라졌나? 라고 생각했는데 한 2년 있다가 스포티지가 다시 나오게 됩니다. 왜냐면 현대와 기아가 합쳐지고, 그리고 나서 투싼의 베이스로 자동차를 하나 만들다 보니까, 그래서 2세대 스포티지가 나오게 된 건데, 그러다 보니까 1세대 스포티지와 2세대 스포티지는 완전히 다른 차입니다. 이 차는 투싼에 가까운 자동차, 투싼 베이스의 자동차였다고 볼 수 있어요. 좀 아쉬운 것 같기도 하면서, 사실은 그러면서 생명을 더 연장하기도 하고, 그리고 유니바디 차체, 이 하나의 덩어리로 만들어진 차체이기 때문에 그만큼 더 의미 있는 자동차이기도 하고, 그리고 스포티지라는 브랜드가 사실 해외에서, 특히 유럽에서는 투싼보다도 더 인기가 많은, 더 잘 알려진 브랜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포티지가 되살아난 것에 대해서 이 유럽 모두, 특히 영국 같은 나라에서는 정말 열광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자, 스포티지는 세대를 계속 거듭하면서 이제 4세대에다가 페이스리프트까지 했는데, 이 페이스리프트한 스포티지는 어떤 식으로 바뀌었는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지금 최근 들어서 이 스포티지 정말 좋아졌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차이는 요 램프인 것 같아요. 기아 디자인의 어떤 뼈대를 이루는 거, 스타맵 시그니처잖아요. 스타맵 시그니처 뭐다? 램프입니다. 램프를 가지고서 요렇게, 요렇게, 멋있구나. 멋있구나. 자, 켜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램프가 내려가고 올라가고 한번 하고 이렇게 쓱 켜져요. 오, 그래? 번쩍?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그런 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락을 하고 가까이 가면 여기쯤에서 이미 웰컴을 했으면 좋겠어. 그래야 내가 보지. 근데 보통 이제 키는 주머니에 있죠? 키는 주머니에 있고, 제가 여기서 손을 한번 넣어서 한번 열어볼게요. 열면 여기서 왜 웰컴을 안 해요? 이게 이렇게 들어가는데, 보통은 여기서 웰컴 해줘야죠. 웰컴 안 하는 이유가 대체 뭡니까? 그게 되게 궁금하네. 내가 가까이 갔을 때 사실 뭐 여러 가지 하거든요. 가까이 가면 자동 사이드 미러를 열어주는 이런 것들 해줍니다. 그때 웰컴까지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게 아니더라도 손으로 열더라도 웰컴을 그냥 해주면 좋겠어. 뭐 웰컴이 대단한 거라고 아껴,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오늘 세 가지 컬러가 전시되어 있는데, 저쪽이 울프 그레이, 여기가 헤리티지 블루, 여기가 퓨전 블랙,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 컬러를 나란히 놓고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드세요? 완전 새롭다. 특히 이 헤리티지 블루는 정말 새롭다는 느낌이 들죠. 또 그럴만 합니다. 왜냐하면 헤리티지 블루는 기아 전체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진 컬러예요. 저 울프 그레이는 그래도 꽤 있었습니다. K5에도 있었고 뭐 그런 대로 사용되던 컬러인데, 잘 어울리네요. 잘 어울려요. 지금 스포티지에 가장 잘 어울리는 컬러가 아닌가 싶을 정도. 사실은 스포티지가 전면부를 봤을 때 어떤 점이 느껴지세요? 전면부를 보면 검정색의 비중이 너무 많습니다. 그냥 다 까매. 보통 그릴이 어지간하면 요 정도, 아니 그 이상으로 그냥 전체가 까만 이런 차들은 흔치 않아요. 그런데 정말 까만 그런 전면을 보여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검정색과 대비를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느냐, 요게 가장 주안점을 둬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지금 울프 그레이가 검정하고 대비를 봤을 때 가장 좋은 컬러인 것 같고, 퓨전 블랙은 검정 자체가 난 너무 싫어, 검정을 감췄으면 좋겠어 라는 사람에게 좋은 컬러가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또 이 두 개의 차량과 저기 있는 차는 또 다른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여기 두 개는 X라인이라고 하는 이런 트림을 갖고 있고, 저기 있는 건 그냥 노멀 버전입니다. 그래서 X라인 같은 경우는 오프로드를 조금 더 강조하는 그런 형태의 디자인이 되고 있고, 예전 같으면 그래비티라고 얘기했던 그런 트림을 이제 X라인이라는 이름으로 바꾼 걸로 되어 있어요. 약간 그래비티라는 거는 이게 뭐를 뜻하는지 명확하게 알기 어려웠는데, X라인이라면 뭔가 오프로드를 더 갈 수 있는 자동차로 만들겠다, 이런 느낌의 좀 터프한 자동차로 만들겠다라는 느낌으로 느껴지기도 하죠. 앞부분 보니까 앞부분에서 좀 충격적으로 느껴지는 부분이 있네요. 야, 이게 그전에도 충격이었는데 얘는 더 충격이네. 그전에는 여기 무슨 부메랑이 있었잖아요. 양쪽으로 이렇게 X 모양으로 이렇게 생겼었잖아. 그런 X 모양이 없어지고 이제는 이런 식으로 스타맵 시그니처를 그대로 살려놓고 있고요. 이 램프가 깜빡이가 아닌 DRL로 작동됐을 때도 잠깐 보여드릴게요. DRL로 작동하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렇게 테두리를 삥 둘러서,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게 자동차의 가장자리를 보여줍니다. 이쪽 끝, 저쪽 끝, 가장 높은 부분, 그리고 이 사이를 이렇게 연결을 시켜서 이 차가 굉장히 커 보인다 라는 느낌을 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커 보이느냐면 전보다 작아 보입니다. 제 느낌에는 더 작아 보이는 느낌이네요. 디자인이라는 건 참 알 수가 없어요, 그죠? 검정색이 많이 들어가서 그런가 차가 더 강인한 느낌은 들지만 전보다 조금 더 작아 보인다는 느낌도 있네요. 보닛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우, 세상에. 꼬챙이 이거 말이 되나? 아니, 꼬챙이가, 물론 뭐 이거 몇 번이나 열어보겠어요. 한 번도 열어보지 않은 분들이 대부분일걸. 그렇지만 그래도 이게 뭐 돈 얼마 한다고 요거 정도는 그냥 넣어주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흡음재는 뭐 열심히 이렇게 바짝바짝 붙여놨습니다. 아주 그냥 간단함이 예사롭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또 흡음재 마운트도 하나씩 더 추가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와, 마감 품질 보소. 손톱이 안 들어가요. 이 안쪽으로도 흡음재를 잔뜩 붙여놨습니다. 두께감이 있어요. 푹신푹신해. 이 파이어월 안쪽으로 이렇게 흡음재를 잔뜩 붙여놔서 이것도 푹신푹신하게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리고 뒤쪽으로 이렇게 터보차저 주변에 단열 은박 테이프, 은박 파이프를 잔뜩 붙여놨어요. 뭐 에어컨이라든지 차의 여러 가지 요소들이 이 터보차저로 인해서 성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노력들을 기울인 걸로 보여져요. 전선 피복 같은 게 열에 녹지 않도록 하는 그런 배려도 돼 있습니다. 사실 예전 같으면 터보차저가 앞쪽에 있었을 텐데 요즘 터보차저를 뒤로 보내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으니까 저런 것들에 대한 열 대책도 많이 세워놓은 걸 볼 수 있네요. 또 그럴 만한 것이 요즘 들어서 엔진을 되도록이면 뒤로 보내거든요. 그래서 지금 서스펜션 중심이 이 정도 되는데 서스펜션 중심 위에다가 엔진을 얹어 놓기 때문에 이쪽으로 공간이 갈수록 좁아지게 되고 그 부분의 대책을 전에에 비해서 더 열심히 세워놓은 걸 볼 수 있어요. 흡음재라든지 열에 대한 대책을 많이 세워놓은 거 봤을 때는 아마도 겉에 보이는 거 말고 이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방음 대책을 더 많이 세워놨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 진짜 눈에 띄네요. 이렇게 길다가 짧다가 더 짧아지는 이런 느낌, 도도도도도 이런 느낌으로 디자인이 됐다고 하고, 이런 것들이 뭔가 되게 기하학적으로 독특하다는 느낌이 들기도 해요. 신선한데? 라는 느낌을 여기저기다가 디테일에다 숨겨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느낌은 뭐 무난하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런 것들도 세로 라인이 이렇게 있는데 이 세로 라인은 지금 여기 이렇게 초음파 센서 같은 걸 살짝 숨길 수 있는 그런 띠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자체가 지금 차의 디자인을 좀 이렇게 사각사각하는 그런 느낌으로 비춰지게 하고 있네요. 그리고 여기 보면 램프도 지금 X라인하고 이 차하고의 디자인을 또 다르게 해주고 있습니다. 램프를 굳이 다르게 만들어서 부품비도 더 많이 들게 이렇게 디자인을 하셨네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거는 지금 도심형이다 보니까 여기를 이렇게 하이글로시로 이렇게 마감을 했는데 차가 반짝반짝하고 예뻐요. 괜찮죠? 이 색깔하고 하이글로시 너무 잘 어울린다. 그리고 휠 같은 경우는 이렇게 번개 표시가 있어요. 해리포터 이마처럼 그런 느낌이 살짝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뒤쪽으로 오면은 기존에는 약간 대각선의 자동차였어요. 이 앞쪽에 있는 DRL도 그렇고 뒤쪽에 있는 리어램프도 그렇고, 보통의 자동차는 네모니까 사각이니까 우리는 대각선으로 해보자 라고 해서 만들어진 자동차였습니다. 너무 대각선이 많았어.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엄청나게 긴 대각선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기도 했고, 심지어는 여기 있는 주유캡 같은 것도 대각선으로 깎았어.
이런 것들도 약간 대각과 어우러지는 그런 곡선을 만들어 놨었는데, 근데 이제는 요 사각사각으로 바뀌게 되면서 이런 부분이 어울리지 않는 느낌이 살짝 들어. 아니, 차는 네모난데 이건 어떻게 둥글지? 이런 느낌이 살짝 있습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예쁜 디자인인 건 분명해 보여요. 특히 이런 요 뒷부분에 봤을 때 저는 요 라인이 요때 기아 디자인의 특징이 포르쉐스럽다, 포르쉐 같은 디자인이다 라는 느낌이 드는 그런 디자인이었다고 생각이 돼요. 물론 포르쉐가 더 예뻐. 물론 포르쉐가 더 예쁘지만. 자, 그리고 스포티지라는 게 어떤 차인지 여러분들 아마 잊어버리셨을 거예요. 스포티지를 보면 생각보다 엄청나게 넓은 차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스포티지가 그게 아닐지도 몰라요. 여기다가, 아이고, 여기다가 이 정도면은 시트 하나 넣었어야 됐다. 예전에 산타페나 소렌토 크기거든요. 그러면 여기다가 시트를 왜 안 넣었을까? 하나 넣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부족하다고 생각된다면, 아이고, 아이고 좋구만. 여기 파노라믹 선루프로 하늘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딱 누워서 즐기다 보면 아우 세상에 이렇게 좋을 수가. 좌석 하나를 더 넣어도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넣지 않은 건 아마도 기아가 조금 더 세련된 브랜드가 됐기 때문에, 옛날 같으면은 우리나라에 정말 의자를 꽉꽉꽉꽉 껴넣어서 어떻게든 한 명이라도 더 태우려고 노력했는데, 이제는 그런 시대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 사람들의 여유로운 그런 삶을 즐길 수 있는 자동차가 필요하고, 그런 자동차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 스포티지에는 공간은 최대화로 하되 그 안에 있는 시트는 5개로 제한하는 이런 형태의 자동차를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맞죠. 이게 맞고, 지금 우리나라의 뭐 소렌토는 조금 부족한 것 같고, 하니발 9인승, 야 그건 좀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너무 작은 자동차는 개발도상국에서나 있어야 되는 그런 차라고 볼 수 있고, 사실 자동차라는 게 모름지기 요 정도는 돼야 됩니다. 요 정도는 돼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스포티지는 아시다시피 롱힐 베이스와 쇼트힐 베이스가 있습니다. 두 가지로 만들어져요. 그래서 유럽에는 이거보다 더 짧은 차로 나가요. 미국과 우리나라만 이렇게 큰 롱힐 베이스로 나가는 거죠. 이 롱힐 베이스는 그만큼 트렁크 공간이 넉넉하고요. 이 트렁크 공간에는 리터 수는 여기까지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리터로 제일 문제가 아니고, 이 위까지 생각한다면 뭐 이케아를 가서 정말 많은 걸 실어온다거나 타이어를 뭐 4개 이상 실어온다거나 이런 것들을 할 때 너무 여유로운 그런 공간을 보여줄 것 같고요. 캠핑을 한다든지 레저를 즐길 때도 여러 가지로 유리하게 사용될 수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런 것도 있어요. 이전에 비해서 그릴이 좀 바뀌었네요. 그래서 조금 더 서브우퍼를 강조하는 그런 형태로 바뀌었고요. 아마 실제 스피커의 크기에 비해서 이 그릴의 크기가 더 커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릴이 마치 15인치는 돼 보이는 것 같은 그런 그릴을 보여주는데, 실제로 스피커의 크기는 요만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스피커는 8인치, 10인치는 안 될 것 같아요. 아래쪽에 수납 공간 조금 더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수납 공간이 조금 더 있는데, 근데 저는 요 수납 공간 아래쪽에 이걸 정사용할 거면 스티로폼이 아니라 다른 걸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 여기도 마감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아 좋아 좋아, 멋있어. 테일램프 디자인에 대해서 얘기를 간단하게 하자면, 테일램프 디자인이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아이 이거 좀 아쉽지 않냐? 그전엔 대각선이었는데 이제 직선으로 이렇게 직각으로 바뀌었는데, 뭐 나름대로 스타맵 시그니처란 이런 것이지 라고 보여주는 것 같아요. 자, 외관은 그렇다 치고 이제 실내로 넘어가서 실내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죠. 와 이거, 우리 예상했던 거랑 전혀 다르잖아요. 지난번에 저희가 위장막으로 보여드렸던 그거는 핸들 히터라든지 시트 열선이라든지 통풍 시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기에 라인으로 들어갔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전에 있던 그 형태 그대로 이렇게 만들어진 걸 볼 수 있네요. 이거 괜찮아요? 사실 저는 이게 더 좋아. 시동하고 전진 후진이 바로 붙어 있는 거 너무 좋아요. 실제로 해보시면 이게 답이네 라고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출발할 때도 시동 걸고 바로 뒤 넣잖아. 그리고 차를 정지할 때도 피 넣고 바로 시동 끕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손을 이렇게 움직이면 되고 바로 주행을 할 수 있어서 이게 너무 편해요. 진짜 편한 위치, 정말 맞는 방향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버튼들도 오토홀드라든지 뭐 파킹 뭐 이런 것들, 와, 이 360도 서라운드 뷰도 보여주네. 와, 여기 열선이라든지 이런 것들 딱 필요한 곳에 딱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인체공학적입니다. 요 안에서 손가락을 요만큼 움직여서 다 할 수 있어. 요렇게. 그래서 요렇게 편한 걸 버릴 이유가 하나도 없다 라고 생각했는데, 요번 페이스리프트에서 다행히 버텨주네요. 그런데 좀 아쉬운 부분 하나는 요런 겁니다. 가장자리에 무엇보다 에어벤트가 그전에는 이렇게 있고 여기 있고 저기 있고 해서 에어벤트가 5개였어. 그거가
나름 괜찮았습니다. 왜 괜찮았냐면 에어벤트가 많을수록 소리가 덜 나요. 아무래도 구멍이 좀 커야지 소리가 덜 날 거잖아. 근데 지금 에어벤트를 이렇게 사이즈를 줄이면서 이게 지금 4개로 줄어들면서 소리가 조금 더 나게 됐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무엇보다 그 전에 스포티지는 이 에어벤트를 가장자리에 이렇게 높은 위치에 놨었습니다. 에어벤트에 굉장히 진심이어서 에어컨이라든지 히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운전자의 얼굴로 바로 쐴 수 있도록 이렇게 높은 위치에 놨습니다. 디스플레이하고 같은 레벨에 놨죠. 그 형태도 굉장히 이런 느낌이고, 그런데 그게 어떻게 없어져. 이거 없어진 것 좀 섭섭하다. 자, 뭐 그런 느낌이 들긴 합니다. 그래도 만족스럽죠. 워낙 예쁘고, 그리고 또 이게 심플하게 이렇게 쭉 뻗은 거, 이런 것들도 멋진데, 그런데 아쉬운 점이 있다면 기존에 있었던 스포티지에 비해서 뭔가 새로운 느낌이 좀 줄었다. 그 전에 스포티지는 와, 이건 누가 봐도 그냥 차의 어떤 부분을 딱 잘라서 보여줘도 이 차는 스포티지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는데, 이제는 스포티지구나 라는 거를 딱 알기는 어려운 그런 디자인으로 바뀐 것 같아요. 왜냐면 그냥 보편적이 됐어. 이런 것들 너무 보편적이고 너무 비슷한 차들이 많아요. 특히 기아차 중에서는 이거 뭐 다 똑같잖아. 그리고 핸들도 지금 EV6를 비롯해서 거의 모든 차들이 다 똑같은 핸들을 쓰고 있으니까 이게 개성이 그다지 보이지 않는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지금 드라이브 모드 옆에 터레인 모드가 하나 생긴 거, 이거는 조금 마음에 들긴 하네요. 왜냐하면 오프로드를 갈 수 있는 자동차다, 이런 능력을 보여주기 때문에 여기 터레인 모드가 있어서 고맙게 생각되긴 합니다. 또 좋은 점은 주행 중에 드라이브 모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바꿀 때 핸들에서 손을 떼지 않고 바로 바꿀 수 있다는 점이 좋은 점이죠. 어떤 차들을 보면 드라이브 모드가 뭐 이런 데 숨겨져 있거나 이런 데 드래그해서 여기서 터치해야 되거나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것들에 비해서 훨씬 더 좋은 방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들은 좋은 점인데요, 아쉬운 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소재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플라스틱을 우드처럼 하고 싶었어 라는 느낌의 플라스틱이에요. 그전에는 이게 블랙 하이글로시였고, 블랙 하이글로시는 손때 묻어요, 너무 불편해요, 뭐 지저분해 보여요, 뭐 등등등의 얘기가 나오는 건 알고 있지만, 그래도 좀 꿋꿋이 밀고 갔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냥 플라스틱보단 낫잖아. 여기도 그렇거든요. 여기도 그래요. 여기도 다 플라스틱 느낌이 확 나게끔 그렇게 바뀌었는데, 이런 것들은 저는 플라스틱 느낌이 별로 좋지 않아서 약간 아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도어 손잡이도 그래요. 도어 손잡이도 그냥 블랙이 낫지 생 플라스틱 느낌 나는 거, 요거 괜찮습니까? 요거 손이 여기만 닿는 게 아니잖아요. 손이 여기도 닿는 부분인데, 좀 가죽 감싸기까지는 아니어도 그래도 소재감이 이렇게 너무 티나는 소재감으로 하는 건 좀 이상하지 않나. 플라스틱 느낌이 너무 강하게 나서 그게 조금 아쉽게 느껴지긴 합니다. 그래도 눈에 가장 가까이 보이는 이 부분, 이 핸들의 가죽 질감이라든지 폰 커버라든지 이런 부분의 조합은 너무 좋아요. 여기서 소재감이 일단 고급이라고 느껴지니까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좀 용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룸미러가 프레임리스 룸미러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 프레임리스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프레임리스가 있고 프레임이스가 있어요. 이건 프레임이 있어. 여기 보면 살짝 검은띠가 있습니다. 그래서 완벽하진 않다, 조금 더 프레임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살짝 드네요. 그리고 지금 보면 인테리어에서 크게 바뀐 거 있습니다. 여기 보면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생겼어요. HUD가 비록 이렇게 별물처럼 턱 붙은 것처럼 생겼지만 그래도 HUD가 생겼다는 거. 아니, 스포티지가 이게 차급을 생각하면 셀토스도 있고 뭐 니로도 있고 다 있는데 왜 얘만 없어 라고 생각됐는데, 이제 드디어 HUD도 들어온 걸 볼 수가 있네요. 전체적으로 고급감이 더 높아졌다 라는 생각이 들고, 여러 가지 요소가 이제는 스포티지가 저렴한 차만은 아니구나 라는 걸 생각하게 하는 그런 변화들이 이 안에 가득하다 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소재감은 조금 더 개선돼야 될 것 같네요. 스피커 그릴이 바뀌었는데요. 스피커 그릴이 되게 멋있는 것처럼 바뀌었는데, 막 멋있게 글씨를 잘 알아볼 수 없도록 반짝반짝하게 예쁘게 생겨졌어요. 요 뭐라고 써있는지 혹시 보이시나요? 크렐입니다. 또 크렐. 이제 좀 바꿔줄 때도 되지 않았나. 또렐이야. 자, 뒷좌석으로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등받이가 이렇게 서 있어 라고 생각하신다면 아닙니다. 등받이는 이렇게 기울어져요. 등받이는 이렇게 기울어집니다. 이렇게 기울어지면 충분하구만 이라고 생각한다면 아닙니다. 여기까지 기울어지거든요. 야, 등받이 진짜 많이 기울어지는구나. 스포티지 뒷좌석은 3열까지 있어도 될 것 같은 뒷좌석인데 2열만 넣다 보니까 이 뒷좌석을 뒤로 상당히 많이 기울일 수 있도록 하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게 여유롭네. 뒷좌석이 정말 여유로운 차죠. 외관은 뭐 소렌토라든지 그런 차들보다 작다고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이 공간은 소렌토 못지않아요. 정말 넉넉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좀 아쉽다면 슬라이딩 기능이 없습니다. 앞뒤로 움직이는 기능이 없어서 이런 것들은 조금 아쉽게 느껴지기도 해요. 왜 없지? 있어도 될 것 같은데?
뭐 굳이 꼭 필요한 건 아니긴 한데 그래도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여기 보면 이런 것들 있죠. 여기 이렇게 포켓이 있고 포켓 앞으로 또 이렇게 지퍼를 만들어 놨습니다. 지퍼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왜 지퍼가 필요한가, 자동차의 수납을 지퍼로 할 이유가 있나? 똑바로 놓지 않고 뒤집었을 때도 쏟아지지 않게 하는, 어떤 식으로든 쏟아지지 않게 하는 게 지퍼인데, 아, 차가 뒤집어졌을 때 그런 경우를 생각한 건가? 그거 말고는 뭐 이유가 뭐예요? 왜 지퍼가 있죠? 만약에 이게 좋은 아이디어가 되려면 이 지퍼가 찍찍이로 쫙 떨어져야 돼요. 떨어져서 이걸 가지고 나가는 거야. 밖으로 칙 하고 밖으로 가지고 나가서 파우치로 들고 다녀. 그러면은 의미 있죠. 훌륭한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지금 이거는 뭐 어떤 이유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퍼가 왜 있는지. 이게 어쨌든 공간도 많이 차지하고 이 자체가 되게 싸구려로 느껴져요. 우리가 이 정도 수준의 지퍼를 사용하는 일이 별로 없잖아요. 싼 느낌이 확 나게 이렇게 지퍼를 만든다는 게 잘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런 식으로 쇼핑백 거리 같은 게 있습니다. 쇼핑백 거리 같은 게 있는데, 근데 요 마감이 잘 돼야 돼요. 왜냐하면 요 쇼핑백 거리는 비닐 같은 것을 걸기 위한 거리잖아요. 근데 요 안쪽이 마감이 그다지 좋지 않아서 만약에 비닐을 여기다 걸게 되면 비닐 손잡이가 뜯어질 겁니다. 미니 손잡이가 뜯어질 정도의 마감이에요. 손가락을 한번 넣어보면 누구나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좀 아프다, 요 손가락을 집어넣으면 아프다, 따갑다, 이런 느낌이 들 거고요. 그래서 요거 마감 좀 잘 해주셔야 된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런 식으로 USB-C 아울렛이 양쪽으로 이렇게 나와 있고요. USB-C가 여기 있으니까 요거 뽑아서 여기다가 폰을 넣고 이렇게 사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놓는 것보다 차라리 여기다가 이 폰을 올릴 수 있는 그런 폰 거치대 같은 걸 만들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비행기 보면 이코노미 좌석들이 요즘은 폰 거치대, 패드 거치대 같은 걸 놓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는 자동차에 적용해 줄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뒷좌석에 앉아서 진짜 누구나 100% 폰을 보는데, 그 100% 폰을 보는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든 폰을 더 사용하기 쉽게끔 해주는 그런 아이디어들을 제공해 줄 때가 되지 않았나. 8, 90년대에 뭐가 있었어요? 자동차에 맵 램프라는 게 있었습니다. 램프가 이렇게 동그래 갖고 여기 빛을 딱 비춰주잖아요. 저건 맵 램프라는 거예요. 왜 맵 램프가 필요해? 자동차는 맵을 보고 목적지까지 가야 되니까 주변 사람들한테 빛을 안 비추고 여기다가 맵에만 빛을 비출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장치가 필요했죠. 그때 당시엔 지도가 메인이었기 때문에 지도를 그렇게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했던 겁니다. 자동차는 원래 그 당시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장치들을 넣어주게 돼 있어요. 자동차에 라디오가 들어갔나요? 그게 그 당시 사람들이 원했던 거니까. 그리고 자동차에 이제 뭐가 필요하다? 스마트폰을 거치할 수 있는 게 필요합니다. 80년대, 90년대 사람들하고 이 자동차의 사용 방법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젠 모든 사람이 갖고 있고 모든 사람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스마트폰인데, 스마트폰을 위한 장치가 하나도 없다는 거는 말이 안 돼. 무선 충전 패드 하나? 저 정도 아이디어는 너무 작다. 좀 더 많은 아이디어가 자동차에 제공돼야 된다는 생각이 드네요. 거치대라도 만들어 주셨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뭐 안전상의 이유 이런 얘기는 그만 좀 하시고 그만. 여기가 그렇게 썩 좋은 자리인가? 이렇게 돼야 되나? 이렇게 딸그락딸그락? 이것도 좀 이상하죠. 메르세데스만 해도 여기 이렇게 펼칠 수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 보수적인 메르세데스인데도 여기 펼쳐서 스마트폰을 꽂을 수 있게 해요. 이렇게 꽂든가 이렇게 꽂든가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런 정도의 노력은 최소한 있어야 된다. 정말 그게 너무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이 차는 브라운 인테리어인데, 브라운 인테리어는 추천할 만한가에 대해서 살짝 말씀드리자면, 컬러가 요 조합이 그렇게 썩 좋지 않고, 그리고 여기는 지금 인조 가죽이거든요. 근데 인조 가죽이 너무 인조 가죽 티가 나. 그러니까 컬러가 완전 검정이면 이런 티가 안 났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부분이 완전 인조가죽과 인조가죽을 만나게 했는데 색깔이 너무 원초적이어서 약간 PC방 의자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컬러라서 조금 아쉽게 느껴집니다. 브라운 컬러를 선택할 거면 가죽의 품질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가죽이 정말 좋지 않으면 브라운 컬러를 선택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소재감이 확 드러나니까. 자, 그러면 다른 차 실내로 넘어가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죠. 이쪽으로 넘어가면 X라인이 있는데, X라인은 어떻게 생겼는지 넘어가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죠. 자, X라인은 그릴 부분이 상당히 다릅니다. 저쪽 가로였다면 이쪽은 세로예요. 좀 더 SUV 느낌이 나게, 좀 더 오프로드 느낌이 나도록 하겠다라는 느낌으로 비춰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런 거, 야, 이렇게 여기 반사가 되는 거, 와, 멋있네. 그리고 초음파 센서를 또 여기다가 숨겨놓고 있네요. 나름 예쁘게, 나름 멋지게 구조가 만들어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지금 여기 보면은 뭐야, 이거 구멍이 쑥 들어가, 여기 손이 쑥 들어가서 이거
작은 새 같은 게 쑥 들어가서 차 뽀개지는 거 아니냐 생각될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영상에서 볼 때는 구멍이 굉장히 큰 걸로 보이고 요 안이 그냥 들여다 보이는 걸로 보이시겠지만, 그건 조명을 받아서 그렇고 실제로는 그렇게까지 들여다 보이진 않을 거예요. 이 안쪽에 있는 이런 라디에이터라든지 컨덴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처음에는 완전 알루미늄색인데 좀 더 시간이 지나면 이게 좀 더러워지거든요. 그래서 안쪽이 덜 보여. 처음에 있는 신차 발표회 때는 이게 되게 환하고, 거리에 나오면 그렇게 환하지 않은 건 그런 이유에서입니다. 뭐 기아 배지, 요 배지도 이런 식으로 바꿔놓은 것도 굉장히 인상적이기도 하죠. 예쁘죠? 검정색이 더 예쁜 것 같아. 저는 저기 있는 저 기본 모델에다가 요 배지를 붙이면은 딱 베스트일 것 같은데, 그런 느낌 들지 않으세요? 멋지죠? 전체적으로 멋지고요. 그리고 휠도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구멍이 그냥 송송송, 구멍이 주먹이 2개가 들어가요. 그런데 캘리퍼 디자인을 조금 더 예쁘게 했으면 좋겠어요. 캘리퍼가 지금 원피거든요. 원피 캘리퍼를 사용한다는 것도 조금 아쉽긴 한데, 그 원피에서 캘리퍼 디자인을 조금 더 예쁘게 해주면 좋을 것 같네요. 이제 블랙 하이글로시가 아니고 이렇게 매트 컬러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매트한 느낌을 주니까 오프로드를 갈 때 더 좋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여기다 또 블랙 하이글로시로 액센트를 주기도 했네요. 저쪽에서는 저게 크롬인데 크롬 비니트를 확실하게 해주고 있어요. 저쪽은 크롬으로 여기서 라인도 이렇게 지나가서 여기 크롬 라인이 샥 들어가게 되는데, 그 크롬도 이제 블랙 하이글로시로 이렇게 크롬 딜리트를 확실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 차의 외관에서는 크롬이 단 하나도 들어가지가 않아요. 전체가 다 반짝반짝한 블랙 하이글로시다. 크롬 하나 찾았습니다. 여기 있네. X라인, 여기 크롬이 하나 있는데, 이 X라인에 이 부분까지 이렇게 딱 파놓은 요런 거 디테일, 아주 꼼꼼하지만 뭐 이런 것들도 들어있네요. 자, X라인은 이런 느낌이고요. 예전에 우리가 그래비티라고 얘기했던 그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 있는 이 컬러, 여기서는 블랙이 그렇게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지 않지만, 이쪽으로 넘어가면 이 크롬 딜리트한 게 엄청나게 보여집니다. 요거 보세요. 와, 기아 엠블럼이 보이지가 않아. 스포티지 보이지가 않아. 와, 검정색이 검정색, 이건 진짜 멋지죠. 심지어는 여기도 기아 엠블럼도 블랙으로 꼼꼼하다. 포지션 스톱 램프가 이런 식으로 일체화 됐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빌트인 캠이 깜빡깜빡하고 저를 찍고 있네요. 요즘 빌트인 캠들은 여기 밖으로 노출되어 있는데, 이때는 빌트인 캠이 그런 식으로 만들어지기 전이어서 페이스리프트다 보니까 이 안쪽에 차 안에 들어가는 걸 볼 수 있네요. 빌트인 캠이 이제 빌트인 캠 2로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그래서 해상도도 앞뒤가 QHD 수준으로 이제 업그레이드가 돼서 해상도도 높아지고, 이 메모리도 바꿔 낄 수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훨씬 좋아진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빌트인 캠 2는 정말 사용할 만하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안쪽에 보면 CCNC도 들어가게 되는데, 그것도 살펴보면서 이 차 앞좌석에 일단 들어가 보도록 하죠. 훨씬 좋아, 훨씬 좋아. 지금 그래비티의 인테리어 내장재도 블랙으로 선택을 했는데, 블랙이 훨씬 멋있네. 지금 브라운을 선택하면 큰 실수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앰비언트 라이트가 이렇게 살짝 들어오는 것도 볼 수 있네요. 나름대로 멋지게 디자인 됐는데요. 지금 디스플레이가 12.3, 12.3 이거 커브드까지만이 아니라, 여기 잘 보면 그래픽이 완전히 멋지네요. 그래픽이 이렇게 멋진 이유는 CCNC라고 하는 현대 새로운 OS를 여기다 설치했기 때문이죠. 이 소재. 소재 좋죠. 소재도 좋아요. 지금 보면. 감쪽 보세요. 스웨이드는 아닌데 스웨이드 느낌이 나게 하는 그런 느낌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칸타라라고 얘기하잖아요. 인조 스웨이드를 총칭해서. 실제로는 알칸타라는 이태리의 브랜드고, 도레이가 갖고 있는 그런 회사 이름인데, 어쨌든 우리가 스카치 테이프라고 말하는 것처럼 알칸타라도 이제 대명사가 됐죠. 그래서 알칸타라가 아닌 인조 스웨이드를 사용하고 있는데, 인조 스웨이드를 이렇게 시트백에도 사용하고 있고요. 천장재는 인조 스웨이드인 것 같지만 인조 스웨이드가 아니에요. 이거랑 같은 소재가 아닙니다. 근데 같은 소재가 아닌데도 이거라면 괜찮다 싶은 그런 소재감, 약간 눈속임 같은 거죠. 이게 좀 더 비싼 거예요. 이게 좀 더 싼 겁니다. 그럼에도 거의 비슷한 걸로 만져보기 전까지는 잘 모르는 그런 느낌을 주고 있어서 진짜 영리하다는 생각이 드는 그런 인테리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시트백에 이렇게 킬팅한 것도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이게 가죽의 질감이 훨씬 더 잘 살았어. 딱 만졌을 때 우와, 이거 진짜 가죽이 좋네 라는 느낌이 드는 그런 느낌으로 킬팅이 잘 돼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런 식으로 다 덮개가 마련돼 있지만, 이 부분은 덮개가 아닌 거, 요거는 뭐 덮개가 뭐 있으면 좋지만, 이렇게 짐을 더 많이 넣는다는 입장에서는 이게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 버튼을 이렇게 눌렀을 때 이렇게 컵홀더가 되는데,
요건 보시면 이렇게 튀어나와요.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튀어나옵니다. 이런 것들도 아주 꼼꼼하게 만들어져 있고요. 아주 재밌는 부분이죠. 드래그해서 음성 메모를 할 수 있네. 와, 음성 메모도 있다. 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영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이 음성 메모가 기아 앱에서 바로 보이면 정말 좋을 것 같고, 지금은 기아 앱에서 보이지는 않는 것 같고, 이걸 USB로 따로 빼야 되는 것 같아요. 자동차 운전하면서 가다가 메모할 일이 많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좀 잘 연동시키면 정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런 거 빌트인 캠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여기서 볼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데요. 완전히 멋지네요. 어떤 장소에서 사고가 났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여주기도 합니다. 엔터테인먼트 게임 모드 있습니다. 어떤 게임이 될까? 게임 이용권을 구매하라고? 아니, 무슨 게임인지 알려주고 구매하라 그래야지. 자, 그런 것들이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나왔으면 좋겠고요. 스트리밍 프리미엄 요금제 가입 후 다시 실행해주세요. 엔터테인먼트도 뭐가 들어있는지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아니, 뭐가 들어있는지 보여주고 그 다음에 돈을 받든가 해야죠. 뭐가 좀 아쉽습니다. 시네마 유튜브 볼 수 있습니까? 유튜브 되나요? 유튜브 언제 뜨나요? 언제 뜨는 거야? 언제 뜨는 거야? 많이 좀 떠줘. 알고리즘 왜 이래? 모카를 검색하면 뭐가 뜰까요? 타스만 정말 못생겼 네가 뜨고 있네. 이 시작 가격은 3천만 원대 가능할 것이다. 이 포터 가격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괜찮은데? 잠깐, 괜찮아. 조금 둔하다? 아니, 뭐 좀 둔한 거 정도는 이해해 줄 수 있어요. 이 정도는 뭐 스트리밍으로 유튜브라든지 왓챠라든지 웨이브라든지 LG 텔레비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하나 더 바라는 게 있다면 넷플릭스도 되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 더 바라는 게 있다면 디스플레이가 좀 16대 9로 좀 만들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로 조금만 더 올라왔으면 좋겠어. 제발 좀 16대 9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 세대에서는 좀 어렵겠지만 다음 세대에서는 꼭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런 거 음악 같은 것도 들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스트리밍을 들을 수 있지? 이게 정말 재밌는 점은 제가 지금 이 기아를 처음 타는 것도 아닌데 할 때마다 헷갈려요. 그만큼 어렵습니다. 여기다가 그냥 음악 스트리밍 이렇게 써주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 차에서 제일 많이 하는 건 음악 스트리밍이에요. 그것보다 더 많이 하는 게 어딨어? AVN이잖아. 오디오, 비디오, 내비게이션이잖아요. 오디오가 제일 앞에 있잖아. 오디오를 제일 먼저 해줘야죠. 모르시겠죠? 이거 어떻게 들어가는지? 미디어 어딨어요? 미디어 없죠? 못 찾겠죠? 이걸 바꾸셔야 됩니다. 이걸 바꾸시고 미디어를 누르셔야 돼요. 미디어 하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알기 어렵죠? 알기 어렵죠? 이렇게 해야지 나온다니까? 이게 쉽지가 않아. 몇 번 시도해야지 지금 되잖아요. 굉장히 재밌지 않습니까? 아, 진짜 놀라운 일이에요. 어떻게 하면 인터페이스를 이렇게 만들 수 있을까? 이렇게 해야 체험형이 나와. 그러니까 이게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쉬운 길을 다 놔두고 생각할 수 없는, 정말 연구원들이나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어려운 길을 채택했어요. 제가 좋아하는 랜덤 게임 스타트. 아파트 오디오가 많이 좋아졌고, 이전에 우리가 스포티지에서 야, 이거 오디오는 좀 어떻게 해야 되지 않냐 라고 했던 거가 훨씬 더 나아졌습니다. 이제는 오디오 괜찮다, 부족하진 않다. One look given whiplash. 약간 좀 저음이 너무 강조된 부분이 있어요. 너무 강조됐는데 저음 약간 낮추고 고음 약간 높이면 적당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여기 서브우퍼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이 서브우퍼를 위한 볼륨이 따로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다. 그거가 아직 안 되는 건 아마 앰프가 서브우퍼만 별도로 빼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들까지 좀 해줘야 조금 더 나은 오디오로 가는 길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조금만 조정해도 저는 사운드가 지금 굉장히 좋다고 생각됩니다. 굉장히 이전에 비해서 훨씬 좋아졌네요. 이번 페이스리프트의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는 이 오디오 시스템인 것 같아요. 오디오가 훨씬 좋아졌습니다. 뭐 CCNC 계기판이라든지 핸들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마음에 들고요. 사실 많은 변화가 있었다. 상당히 좋아졌다. 기쁜 마음이 생기기도 하네요. 그리고 또 재밌게 앰비언트 라이트 선택해 주신 게, 여기 있는 요 라인하고 요 라인하고 컬러를 맞췄어. 아, 재밌네. 그리고 지금 이 차는 저기 있는 두 대랑 다르게 하이브리드 버전이니까 하이브리드를 살짝 보도록 하죠. 하이브리드 연비 나오고요. 주유 연비가 지금 11.3km/L를 보여주고 있어요. 하이브리드 이 정도밖에 안 되나? 라는 생각이 살짝 들기도 하고, 그리고 하이브리드가 전에 있던 지나치게 단순화된 그래픽에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 돼서 이제는
차체를 제대로 보여줍니다. 이제는 진짜 스포티지구나 라는 느낌이 드는 그런 느낌으로 만들어져 있고, 엔진, 모터, 배터리 이런 식으로 어떤 게 어떤 식으로 주행이 된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구조로 그림이 바뀌어 있는 걸 볼 수 있네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보면 이런 식으로 그래픽을 보여주는데, 구동력 배분을 이런 식으로 보여줍니다. 네 바퀴에 각각 어느 정도 구동력이 배분된다는 걸 그래프로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픽이 상당히 단순하지만 이런 것들이 효과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만들어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괜찮죠? 실제로 바퀴가 굴러갈 때 굴러가는 모습을 보여주는지는 나중에 저희가 시승하게 되면 이 시승하는 시점에 맞춰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고전압 배터리가 어느 정도 사용되는지는 여기서 볼 수도 있지만, 항상 밑에 그래프로 나타나서 배터리 용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항상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든 것도 재밌는 지점이네요. 그렇지, 여기 있어야지. PD를 지원하네요. PD를 지원해서 지금 충전 속도 28, 27, 28 이렇게 올라갑니다. 야, 이게 이렇게 빨라졌어? 야, 정말 빨라졌네요. 27로 충전이 돼요, 이제는. 세상에. 예전에 현대차, 기아차는 이 포트가 있어도 요거 쓸모없다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보통 15W 정도로 충전이 됐었는데, 이제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이제는 정말 집에 있는 어지간한 충전기보다 빠르다 싶을 정도로 빠른, 정말 충분한 전력을 공급해주고 있네요. 좋네. 네. 자잘하지만 많은 것들이 좋아졌네요. 자, 그러면 지금 라이트 실내 무드 조명을 설정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드라이브 모드 연동 색깔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한번 누르게 되면 이런 하늘색이죠. 한번 또 누르게 되면 빨간색이죠. 한번 더 누르게 되면 보라색이죠. 네,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에코면 하늘색이죠. 네, 이런 식으로 바뀌게 돼 있는데, 이런 앰비언트 라이트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뒤로 지나가기 때문에 약간 이게 디스플레이가 떠 있는 느낌도 들고, 그리고 여기 보면 이런 식으로 또 앰비언트 라이트가 지나갑니다. 이렇게 테두리를 둘러서 이렇게 지나가는데, 지금은 뭐 별로 보이지 않겠지만 이거 어두운 데 가면은 이 밤에 운전하거나 이럴 때는 굉장히 멋진 자동차로 보여지게 하기도 해요. 여기도 램프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것도 예쁘다는 생각이 드네요. 개인적으로 바란다면 램프가 여기가 아니라 이 밑에 이렇게 들어왔으면 이 밑에 있는 이 부분도 반사돼서 더 멋있게 보일 것 같은데, 이 안쪽에 램프가 들어오는 건 뭐 취향이지만 어쨌든 전 더 반사되는 영역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 앰비언트 라이트들은 이 반사 영역을 하나도 만들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하나도 반사되지 않고 여기도 반사되지 않는데, 앰비언트 라이트는 좀 어딘가 좀 반영이 되는 게 조금 더 멋진 디자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인테리어 만족하세요? 요거라면 꽤 고급의 자동차를 타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라는 생각이 들고, 하나 바라는 게 있다면 요 손잡이는 조금, 이 보조 손잡이 부분은 조금 좀 더 좋은 소재로, 나머지는 어렵겠지만, 이런 건 어렵겠지만 이 보조 손잡이 부분은 조금 더 고급 소재로 바꿔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스포티지를 보는데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거, 야씨 이거 가격은 엄청나게 오른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실제로 올랐어요. 어느 정도 올랐냐? 이 가장 엔트리 모델은 무려 290만 원이나 올랐습니다. 뭐야 이거 300만 원이 어떻게 오를 수가 있어? 라고 생각될 텐데, 사실 생각해보면 그럴만도 합니다. 기본 깡통 모델은 이 미니 오디오 같은 게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 시계 하나 있고 여기 오디오 있는 거, 요거 아시죠? 그래서 아예 디스플레이가 없었습니다. 그런 거에서 이제는 CCNC를 기본으로 넣게 됐다. 물론 내비게이션은 그 안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근데 어쨌든 하나의 이 파노라마 디스플레이가 그냥 기본이고요. 그리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본입니다. 이거는 뺄 수가 없어요. 무조건 있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은 이제 업그레이드 돼서 여기 손을 얹은 걸 디텍션하는 이런 핸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손을 얹으면 손 잡으세요 이런 것들 안 뜨는 이런 아주 친절한 기능도 들어가죠. 그리고 자동 변속기, 기존에는 DCT였던 것이 이제 8단 자동 변속기로 변경됐습니다. 그리고 자잘한 것들이 바뀌었는데, 요거 바뀌고 요거 바뀌고 요거 바뀌었습니다. 요거 바뀌었고요, 요거 바뀌었어요. 이렇게 바뀌었네. 이렇게 바꾸고서 290만 원이니까 뭐 나름대로 납득되는 것 같기도 하고, 사실상 가격 인하다 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그래도 이 정도는 해줘야지. 이제 세상이 많이 바뀌었으니까 그 정도는 해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러면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아니 그러면 깡통 트림 원하는 사람들은 어쩌란 말이냐, 아니 스포티지 나는 아무것도 안 넣고 그냥 깡통으로 타고 싶은데 그런 사람들은 그럼 무시하는 거냐 라고 생각하실 텐데, 셀토스란 차가 그 밑에 있잖아. 그러니까 스포티지를 사는 사람들은 어지간하면 탑 트림, 어지간하면 중간 이상 트림을 선택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가장 엔트리 모델 선택하는 사람의 비율이 10% 같이 안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분들도 이제는 안전하게 이 최소한의 이 어댑티브 크루즈는 기본으로 넣고, 이 어댑티브 크루즈를 넣으면 여기 레이더가 들어가게 되고 저 카메라도 업그레이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기본으로 넣고, 그래서 충돌 방지라든지 안전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본화시키는 거, 이거는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네요. 8단 자동 변속기도 아마도 많은 분들이 더 좋다고 생각할 만한 그런 요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경쟁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투싼은 7단 DCT 변속기인데 8단 자동 변속기만 해도 환영하는 분들이 정말 많을 것 같습니다. 8단 자동 변속기라니 너무 반갑다. 와, 진작에 넣어주지 그랬냐. 투싼은 뭐냐. 이런 식으로 밑에 댓글들이 막 달리고 있는 것 같아요. 알고 계시죠? 그리고 변속기는 지금 8단 자동 변속기가 들어갔지만 지금 터보차저는 그대로지만 8단 자동 변속기 들어가고요. 안쪽에 이 흡음재도 더 적극적으로 넣었고요. 여러 가지 면에서 기존에 비해서 많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정숙성이라든지 안정성이라든지 주행 감각도 다 더 좋아졌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시승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아우 힘들어. 요거는 그렇고, 요 파워트레인은 크게 변하지 않았지만 저쪽에 있는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은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뭐냐면 전기 모터의 출력을 5마력 더 높였다고 해요. 44kW였던 게 47kW가 됐거든요. 경쟁 모델이라고 해야 되나? 르노 그랑콜레오스 같은 경우는 모터 출력이 이거의 2배예요. 그런 것들도 좀 고려를 해서 이제 모터 출력을 좀 높여줄 때도 되지 않았나, 하이브리드의 실력을 좀 더 발휘해 줄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살짝 들기도 하는데, 그런데 이 하이브리드 모델 같은 경우는 실제로는 업그레이드가 상당히 됐지만 가격이 인상된 폭은 100만 원이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 나름대로 합리적인 변화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사실 외관만 봐서 실내만 봐서는 뭐 정확하게 알 수 없겠죠. 나중에 시승을 통해서 더 자세히 알아볼 텐데요. 그런데 이것만으로도 알 수 있는 점도 있었습니다. 사실 기아가 이런 자동차들을 얘기하면서 Movement that Inspires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어디 목적지까지 간다가 자동차의 목적이었다면, 근데 이제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로 영감을 줄 수 있는, 정말 삶의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리고 삶의 순간들을 기억할 수 있는 장치로서 이 자동차가 변화되고 있다는 얘기일 텐데요. 앞으로 이 자동차 어떤 식으로 변화될지를 보여주는 그런 디자인 변화, 그리고 실내 기능들, 그리고 안전에 대한 추구, 이런 것들을 보면서 기아가 추구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더욱더 여실히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힘을 향해 로카소 차의 이야기. 세상은 넓어 차들은 달려가지. 하나 둘씩 펼쳐지는 차의 모험. 바퀴 아래 세상은 무궁무진해.